좀 그렇게 살짝 비슷한 정도의 사고가 나면 오히려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아까 돈 벌었다 이러면서. 차라리 사고 내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사고 낸 사람도 봤어요. 실제 수리비는 청구한 걸 잔도 안 나온다고 보네요. 이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요. 일단 이게 뭐. 예, 거제도의 한 용접공이 이 고가의 수입차,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고 하죠. 사고를 내서 거액을 물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고, 그 이후에 결국 이게 보험 사기였다, 이게 밝혀졌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건지, 또 얼마나 챙길 수 있길래 이렇게 고가의 수입차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왔습니다. 또 외제차를 몰고 있지 않은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일단 사고를 낸 뒤에 어떤 식으로 돈을 챙기려고 한 겁니까? 예, 이 사기극에 동원이 된 차가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라고요. 뭐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100이량 5000cc의 최고 시속 324km. 그래서 신차 가격이 거의 뭐 3억에서 한 4억 원 수준 되는 이탈리아 국적의 슈퍼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110km까지밖에 못 달리는데 324km까지 뭐하라 달릴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래서 이 부분 예. 이제 람보르기니 차주는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이제 사고가 난 뒤에 수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 수리비 정말 그 정도까지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절대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 차 가격이 어떤 차 사고 나서 1억 얼마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대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짜고 치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영향을 준 것까지 다 합쳐서 뭐 고장이 난 걸로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뻥튀기 한 거지, 뭐. 예, 저 수리비 자체를 믿지 않는군요, 전문가들이. 예, 짜고 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아는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비싸게 내주면은 뭐 그 정도 액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많아야 한 4천만 원 선에서 수리가 가능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근데 그 공업사에서 준 견적대로요, 1억 4천만 원을 현찰로 지급을 하게 되면은요, 그중 일부만 수리비로 내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자와 함께 꿀꺽 할 수 있는 거죠. 예. 얘기 구조가 상당히 단순하군요, 어떻게 보면. 예. 뻥튀기해서 돈 받은 다음에 서로 나눈다. 그죠? 근데 대개 이제 그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대로 바로 주잖아요. 가령 제가 사고 냈다고 해서 저한테 돈 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현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요. 90% 이상의 상황에서 그렇게 정비소에서 직접 보험사가 지급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독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리를 받기 전에 보험금을 미리 이렇게 현찰로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를 미수선 수리비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보험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품을 이제 다른 데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상황도 있고 지정 정비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기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분은 목소리 변조를 원하셨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예.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 비슷한 수준의 차량으로 렌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번 경우는 하루에 200만 원짜리 그 렌트비가 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람보르기니와 비슷한 급으로 하려면은 그 정도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조금 전 또 들으셨던 것처럼 수입차 사고의 경우에는 또 평균 렌트비가 그거는 200만 원이지만 평균 렌트비가 이제 130만 원, 국산차의 3배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입차는 수리 기간이 앞서 들었던 것처럼 길다 보니까 렌트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보험사가 그냥 돈 먼저 주고 털어버리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미수선 수리비. 예. 그걸 외제차의 경우에 주는 관행을 이번에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요즘 고가 수입차 모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뭐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래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제일 흔한 사례가 이번 사례 같이 수입차 차주들 2~3명이 서로 짜고 추돌 사고를 낸 뒤에 앞서 본 것처럼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해서 나눠 갖는 경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부품을 구하기
희귀 중고 수입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고가의 튜닝, 따로 이렇게 튜닝을 개조를 한 차로 사고를 낸 뒤에 부품값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또 중앙선 침범이나 뭐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나타났을 때 일부러 외제차가 가서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 슈퍼커 관련 업무를 하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함께 예. 들어보시죠. 일부러 사고 낸 사람 있죠. 차 팔기 어려우니까. 자기 차를 팔고 싶은데 손해 금액도 너무 크고 그냥 차라리 사고 내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사고 낸 사람도 봤어요. 어쨌든 부품비는 비싸니까 중고가랑 똥값이어도 그런 식으로 밀수원해가지고 많이 해먹죠. 이게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 수입차가 이제 중고차 값은 많이 내려가서 싸질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부품 값이라든가 이런 수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은요, 보통 수입차의 건당 평균 수리비가요, 27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의 3배나 되는 거죠. 예, 예. 그동안 보험사에서 지급된 역대 최고 수리비가 뭐였나 찾아봤더니 2012년 11월에 있었던 페라리 사고 당시에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수리비가 4억 6천만 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하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대물 1억 원 한도인데요. 뭐 이런 사고까지 대비하려면은 5억 원까지는 한도를 높여야 하는 셈인 거죠. 예, 예. 그 수리비가 저렇게 많이 나왔던 예는 오늘 하여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저렇게 4억 원까지 물어주는 예는 이제 거의 뭐 그건 없는 거니까. 예, 그죠? 드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하여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외제차 상대로 사고 낼까봐 좀 비싼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모든 운전자들이 정말 조금씩 높은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비용은 만만치 않겠죠. 예, 예.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명예교수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예. 수입차 보유자가 국산차 보유자에게 나쁜 외부성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 어떤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은 예. 그걸 경제학적 용어로 나쁜 외부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싼 외제차를 뭐 내가 몰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그게 내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너무 지나친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걸 나쁜 외부성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이죠, 학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수입차 보유자의 경우에는 국산차 보유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야지 되고요. 그래서 국산차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던 예. 겁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에다가 이제 취재를 했더니 지금 이제 기본적인 보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결국은요, 외제차 수리비를 줄이고요, 또 수리 과정도 투명하게 하는 게 방법일 텐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운전자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취재 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고급 외제차 나타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필기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